세무사님 반갑습니다. 네. 제가 여러 가지 금융상품 투자를 하고 있는데 펀드도 하고 있거든요. 펀드 좋죠. 네, 근데 펀드가 아시죠? 이름 진짜 복잡하잖아요. 그래서 뭐 펀드도 종류가 엄청 많으니까 세금도 되게 복잡할 것 같아요. 어떤가요? 먼저 펀드에 대해서 좀 정리를 한번 해보고 들어갈게요. 펀드는 투자자의 자금을 투자 전문 기관이 운용사가 대신 투자를 해주고 여기서 발생한 이익이 있다라고 한다면 투자자들에게 분배해주는 이런 간접 투자 상품이라고 볼 수 있는데 운용사는 주식, 채권뿐만이 아니고 원유, 환율 등 상당히 다양한 부분에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아, 그렇게 여러 가지에 대해서 투자를 하니까 세금도 다 방법이 다를 거 아니에요? 세금이 그래서 복잡하지 네. 않을까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신데 그렇지 않아요. 너무너무 간단해요. 그래요? 어떤가요? 요술 주머니 같아요. 펀드는. 펀드라는 주머니에 들어가서 이익이 발생이 되면 그게 뭐가 됐던지 간에 결국은 배당 소득으로 부세가 됩니다. 괜찮다. 괜찮아요? 간단하니까 그냥. 그래서 펀드에 대한 세금이라고 한다면 배당 소득이 발생하고 여기에 과세가 되겠구나. 배당 소득은 어떻게 과세가 되죠? 몰라요. 몰라요? 네. 15.4%로 원천 징수가 되고 1년 동안에 이자 배당 소득이 2천만 원이 넘어가게 되면 금융소득 종합과세 대상자가 돼서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 된다라고 이렇게 이해하실 수 있어요. 네.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거는 펀드에서 발생되는 소득 중에 그 중에 비과세 되는 부분이 중요하겠죠. 그쵸. 그죠. 비과세 되는 거 동일하게 발생을 했지만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세 가지 부분은 비과세가 되기 때문에 귀를 쫑긋. 배당 소득에 포함되지 않는데 그 세 가지는요. 국내 상장 주식의 매매 평가 차이. 국내 상장 주식의 매매 평가 차이? 뭐죠? 국내 상장 주식을 가지고 있다가 매매를 해서 팔았어. 거기서 발생한 이익이나 아니면 팔지는 않았지만 가지고 있으면서 그 가치를 다시 한번 재평가할 수가 있잖아요. 그렇게 나온 평가 이익을 비과세한다라고 볼 수 있어요. 뿐만 아니라 국내 상장 주식 등을 대상으로 하는 장내 파생 상품에서 발생하는 매매 평가 차이, 그리고 벤처기업의 주식에서 발생하는 매매 평가 차이, 요 세 가지가 비과세되는 부분이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저는 그래서 이 말은 들어본 것 같아요. 국내 주식형 펀드가 절세 상품이다. 그치. 이런 말은 들어봤거든요. 맞아요. 국내 주식형 펀드는 국내 주식을 60% 이상 담아서 펀드에 담아서 투자하는 펀드를 이야기하는데 아무래도 그러면 이 펀드에서 발생하는 이익의 대부분은 국내 상장 주식의 매매 평가 차익일 거 아니에요? 네. 이 부분이 과세에서 빠지기 때문에 실제 내가 이익 본 것보다 세금이 좀 작은 거 아닌가라고 충분히 생각할 수 있는 거죠. 그런데 소득은 언제 내가 수입이 발생했는지에 따라서 이게 종합소득이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으니까 그 시기가 되게 중요하잖아요. 그렇다면 펀드는 이 배당소득 시기가 언제예요? 배당소득 수입 시기라고 이야기를 할게요. 배당소득 수입 시기. 배워나가는 거죠. 어려워요, 단어들이. 나도 어려워. 펀드에서 발생하는 배당 소득의 수입 시기는요. 배당 소득을 지급받는 날 또는 재투자되는 날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는데 결론적으로는 결산일과 환매일로 볼 수 있어요. 환매일은 내가 이제 팔아서 돈을 다시 받는 날. 펀드 투자를 이제 마무리하는 거죠. 끝내는 거. 그러면은 결산일은 또 뭐예요? 펀드 결산이란 펀드에서 이익이 발생하면 1년에 한 번 결산을 해서 그 이익을 각 투자자들에게 분배하도록 되어 있는데 그걸 결산일이라고 할 수 있어요. 펀드의 결산일은 재밌는 게 딱 법에서 정해져 있는 게 아니고 펀드마다 다 다르게 설정을 할 수 있습니다. 네네. 펀드의 결산으로 분배금을 지급받는 날, 만약 투자자가 나는 현금으로 지급받지 않고 재투자하겠다라고 약정을 해놓으면요, 그 분배금을 현금으로 주지 않고 다시 그 펀드에 투자하게끔 그렇게도 하고 있는데 그런 경우에는 원본에 전입되는 날, 한마디로 재투자되는 날이 수입 시기가 된다라고 볼 수 있어요. 근데 재투자하는 분들은 흔히들 실수를 하시는 거죠. 내가 실제 현금으로 지급받는 돈이 없다 보니까 배당소득이 없다라고. 당연히 없는 거 아닌가요? 재투자. 돈 안 받았는데 아직? 그치. 받지는 않았지만 받은 걸로 치고 다시 펀드에 재투자가 된 거잖아요. 그럼 당연히 받았다라고 봐야겠죠. 이미 한번 받고 재투자라는 개념인 거니까. 그렇죠. 맞아요. 그렇게 보기 때문에 이렇게 재투자되는 경우에도 배당소득 누락하지 말기를 제가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렇다면 제가 만약에 작년 12월에 결산을 했다. 펀드를 갖고 네. 있었는데 그게 12월 결산이었어? 네, 결산이었고 했는데 근데 제가 이제 배당금을 받고 세금도 다 냈어요. 그런데 올해 만약에 이 환매를 하려고 보니까 이득이다. 이런 상태에서는 어떻게 해야 돼요? 그러면 그 결산일 이후부터 발생한 이익에 대해서만 배당소득으로 잡고 그것만 그렇게 분배받게 된다라고 볼 수 있어. 그 이번 같이 그렇게 네. 투자를 했으면 아주 자연스럽게 작년과 올해로 해서 그 배당소득이 자연스럽게 분리되도록 투자를 되게 잘 했다라고 볼 수 있는 거지. 이렇게 좋은 경우도 있지만 반대로 작년에 이제 결산을 할 때는 이득이었지만 올해 환매를 하려니까 펀드가 손해 날 수도 있잖아요. 맞아. 이런 경우는 또 어떻게 해요? 이럴 때 가장 나한테 많이 질문하는 게 네. 그럼 기존에 내가 냈던 세금 환매 다시 돌려달라. 그러니까요. 환급해달라. 네. 환급해야죠. 안 돼! 왜요? 환급이 나 손해 봤는데. 환급이 안 됩니다. 결산은 그 배당금이 그냥 과세가 종결된 것이고, 그러니까 한마디로 그런 거예요. 결산일에 따박따박 내가 이익을 받으면서 배당소득을 받고 과세를 다 받았는데 결론적으로 환매하면서 봤더니 최종은 손실인 거예요. 그러면 기존에 내가 냈었던 세금 돌려달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네. 돌려드릴 수 없어요. 아니, 이럴 수가. 아니, 그럼 가입할 때부터 좀 유보돼서 세금 내는? 뭐 그런 걸로 해야 되나요? 공부를 좀 한 것 네. 같은데요. 뭐 그런 종류들이 또 있더라고요. 그게 좀 약간 불합리하다라는 의견들이 많많아서 2016년도부터는 세법이 일부 개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결산을 할 때 모든 소득을 다 가지고 결산을 하는 게 아니고 자산의 매매, 평가차 이익에 대해서는 결산일에 하지 않고 환매일까지 유보를 시켰다가 환매일에 내가 최종적으로 네. 펀드 투자를 그만하기로 결정한 그 날까지로 봐서 실제 전체 투자 기간에 이익이 발생했으면 그때 과세 받는 걸로. 그게 차라리 나을 것 같은데? 그게 차라리 낫나요? 네. 그렇게 선택할 수가 있는데 그거는 제가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선택할 수 있는 거예요. 그게 의무사항은 아니고 펀드별로 이렇게 자산의 매매 평가 차익을 유보할지 유보하지 않을지를 각 펀드별로 선택할 수 있게 해봤으니까 확인을 한번 해보세요. 그 부분도 봐야 될 것 같네요. 근데 무조건 유보되는 게 유리하다라고 할 수 있을까요, 정말? 저는 그럴 것 같은데? 손해나면은 세금 내는 거 억울하니까. 그렇죠. 근데 우리 손해보려고 네. 투자하는 게 아니니까. 만약에 내가 한 3년 동안 펀드를 투자했고 계속 이익이 발생했다라고 네.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그러면 3년 동안 유보됐던 소득이 환매일에 한 번에. 그럼 또 막 한꺼번에 또 엄청 많이 낼 수도 있겠다. 맞아요. 그렇게 한 번에 과세가 되면서 혹시라도 이자 배당 소득 2천만 원이 넘어가서 종합과세 대상에 해당되게 된다라고 한다면 혜민 씨 다른 소득과 네. 합산해서 정산하면서 세금을 더 내야 될 수도 있거든요. 이게 뭐가 유리한지 되게 어렵다. 맞아요. 선택을 좀 잘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펀드 중에서 주식처럼 이렇게 자유롭게 아무 때나 막 사고 팔고 하는 거 있잖아요. 상장지수 펀드? 그런 것들은 그럼 어떻게 과세가 돼요? 상장지수 펀드. 저희가 ETF라고 부르거든요. 네. 근데 ETF는 사실은 주식이랑 좀 비슷하게 거래가 되다 보니까 주식이 아니냐. 주식처럼 세금을 주식처럼 과세해야 되는데 사고 파는데 아니냐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그렇지 않아요. ETF. 펀드. 펀드는 어떻게 과세가 되죠? 배당소득. 맞아요. 펀드는 배당소득만 기억하면 돼요. 그래서 ETF에서 발생한 소득도 배당소득으로 과세가 되는데 네. 조금 더 자세하게 ETF 세금을 좀 보려면 네. 먼저 구분을 좀 해봐야 되거든요. ETF는 해외에 상장된 ETF와 국내에 상장된 ETF로 나눌 수 있고 네. 해외에 상장된 ETF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해외 주식과 동일하게 과세가 되기 때문에 요거는 해외 주식편에서 다시 보도록 할게요. 네네. 그래서 지금은 국내 상장 ETF에 대해서만 볼 건데 네. 국내 상장 ETF는 다시 한번 국내 주식형 ETF와 기타 ETF로 나누어 볼 수 있죠. 어렵다. 네네. 근데 결론적으로는 이 ETF를 매매했을 때 네. 그리고 분배금을 지급했을 때 그 두 가지 때에 우리가 배당소득이 발생이 돼서 배당소득으로 과세된다. 이렇게 볼 수 있는데 네. 좀 특징적인 걸 이야기를 해볼게요. 국내 주식형 ETF의 매매 차익에 대해서는 세금이 과세되지 않습니다. 좋다. 무조건 이런 거 좋네. 맞아요. 과세 안 된다 그러면은. 맞아요. 그게 좀 특징적이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배당소득이다. 배당소득이다라는 것은 아까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처음에 원천징수로 15점
4%를 떼고 2천만 원이 넘으면 종합과세가 된다. 뭐 맞아요. 이런 식으로 이제 과세가 되는 건가요? 네네. 펀드의 ETF의 배당 소득에 대해서도 지금 말한 것처럼 동일하게 생각을 하면 되는데, 제가 한 가지 더 말하고 싶은 거는 네. 이 ETF를 매매했을 때는 결론적으로 매매 차익이 발생을 네. 하잖아요. 근데 매매 차익 전체를 배당 소득으로 보지는 않습니다. 그러면요? 매매 차익과 과표 기준가 증가분 중 작은 금액을 배당 소득으로 보아서 과세를 해요. 과표 기준가 증가분. 어렵다. 과표 기준가 증가분. 맞아요. 먼저 네. 과표 기준가 증가분을 알려면 먼저 기준가를 알아야 되잖아요. 펀드의 기준가는 펀드의 순 자산을 가지고 산정한 기준 그냥 수치, 값이다라고 볼 수 있고, 네. 반면 과표 기준가는 이 펀드에 대해서 세금을 매기기 위해서 산정한 그 값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결론적으로는 매매 차익과 과표 기준가 증가분 중 작은 금액이기 때문에 내가 본 이익보다 세금이 더 많이 과세되지는 않겠죠. 두 가지가 차이가 커요? 클 수도 있고 작을 수도 있고. 그럼 막 그렇게 막 손해보는 건 아니네요. 여튼 좀, 매매 차익보다는 여튼 세금이 작은 덜 쪽으로. 과세될 수도 있다라는 거죠. 네. 여기까지 펀드. 세금 너무너무 자세하게 알려주셔서 저도 이제 펀드에 대해서도 세금도 좀 절세를 해보고 확실하게 알 수 있을 것 같아요. 벌써 진짜. 배워야 될 게 또 힘을 산더미예요. 네. 화이팅. 네. 고맙습니다. 네. 네.